안녕하세요. 수능이 다음 주인가?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14일. 수능을 앞두고선 EBS 비문학 지문과 수능이 연계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학생들은 근데 무엇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죠? 제가 EBS 수능 특강을 면밀히 살폈는데 앞으로 무엇이 연계돼서 출제될까 했을 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어,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21세기 철학과 관련한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을 담아가지고 제가 이 상위 1등급 비문학 테마 출제 후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다 21세기 철학과 관련된 건데 이 부분을 잘 읽고 가면 참 좋은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수능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은 이미 뭐 수능이 실시된 지 굉장히 오래돼서 나올 만한 개념이나 나올 만한 지문들은 다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점점 더 심화되거나, 그러니까 방향성은 두 가지죠.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거나, 기존 영역을 더 깊게 들어가고, 이런 방향인데, 그 전자인 새로운 영역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많고요. 그랬을 때 학생들은 그 개념적인 이해나 또 전체상을 살펴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오늘날의 철학은 분석 철학에 뿌리를 두고서 영미 분석 철학, 어, 철학이 거의 과학화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난해하고. 그래서 뭐 현대 정신철학, 마음의 철학이라든지 현대 형이상학이라든지 메타윤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실제로 올해 3월, 6월 모의고사 때 메타윤리에 관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도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가 인터넷을 보면 그걸 설명하는 강사들도 그 정확한 뜻을 잘 모르고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지켜보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죠. 이런 내용을 수능에 출제되면 그 당혹감은 아주 심할 텐데 따라서 그 관련한 배경 지식을 굉장히 방대하지만 좀 잘 살피고 가면은 첫 시간부터 국어가 시험을 보는데 당황하지 않고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 여기에 있는 이 자료들을 보면은 제가 한 21세기 철학을 한 도표로 담았는데 크게 신실제론과 신유물론, 존재론과 인식론에 관한 부분이에요. 신실제론은 같은 내용인데 인식론적 관점에서 바라다 본 거고 신유물론은 존재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은 서양의 중심 철학은 인간 중심의 철학, 주체 중심, 이성 중심의 철학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모든 것을 재단할 수 있고 과학의 힘과 더불어서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던 것이 19세기, 20세기로 접어들면서 현대 철학으로 접어들면서 인간의 어떤 우월성에 대해서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리하여 그 구조주의 철학이라고 현대 구조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사상이 펼쳐지되 그 인간이 인간을 옥죄는 어떤 인간 배후에 작동하는 그 구조가 그것도 결국은 인간이 만든 거죠. 소수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규율하고 이런 어떤 관점에서 철학을 진행한 거죠. 이게 그
현대 철학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들어와서 팬데믹, 뭐 환경위기 이런 등등의 이른바 자연의 역습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철학자들은 이제 인간을 둘러싼 어떤 존재자들, 뭐 자연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고 인간하고의 관계를 재설정하게 이르렀어요. 그리하여 비인간 사물이라 그러죠. 기계 또는 존재자, 자연, 사물 이런 것들은 인간과 동등한 위치에서 인간과 같은 행위자로서 인간처럼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새로운 이론이 전개되기 시작했어요. 이른바 존재론적 전환이라고 그러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신실제론과 신유물론이에요. 이건 뭐 아직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건 아닌데 거의 같은 개념들이고, 그래서 굉장히 난해한데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렇게 해서 관련한 많은 사고 실험들이 전개되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인공지능의 철학이에요. 인공지능이 이 기계가 인간을 능가하는 어떤 행위 능력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그래서 인간을 유토피아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기계가 인간을 다시 구속하는 어떤 통제하고 터미네이터 같은 데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디스토피아를 만들 것인가, 그걸 둘러싸고 지금 치열하게 철학적인 사고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마음을 지닐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이 심리철학의 영역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뭐 물리주의라든지 자연주의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 등장을 하고, 또 전통 인식론의 방법인 이론론과 이론론의 어떤 사고가 이 과학적 사고와 곁들여 연계해서 이렇게 자연주의 이론론, 이론론적인 사고를 펼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와요. 가장 어려운 게, 더불어 이 메타윤리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기존의 전통적인 윤리의식은, 윤리관은 규범윤리적이죠. 결과주의든 동기주의든 예를 들면 선은 절대선이라고 그러죠. 무조건 옳은 거니까 우리가 따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어떤 가치론적인 사고가 펼쳐졌죠. 그런데 이 언어에 기반을 한 분석 철학자들은 도대체 선이라는 게 반드시 옳다는 거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이걸 따져보자. 그래서 뭐 무어 같은 철학자는 그게 아니라 직관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또 뭐 에이어 같은 철학자는 정서에 의한 것이다. 헤어 같은 사람은 명령에 의한 것이다. 규정주의. 이런 철학을 펼치게 이르렀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의식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는 게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의 윤리의 문제겠죠. 새로운 트롤리 딜레마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은 자동차의 경우,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주인이 죽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자기가 죽는데 차가. 이때 인공지능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결국은 인간이 명령을 다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명령, 주어진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러려면은 정확하게 선은 뭐고 악은 뭐고 옳은 건 뭐고 그런 건 뭐고 이런 규정이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날의 인공지능 철학이
그러니까 기계가 인간을 거의 다 따라잡았다고 튜링 테스트로 예를 든 인공지능은 이미 인간의 지능을 따라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영역이 마음, 퀄리아라고 하죠. 아주 직관적인 어떤 부분들, 또 자유의지에 관한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아마 과학적으로는 이미 인공지능 기계는 이미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예를 들면은 이미 기술적인 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딱 문제가 걸린 게 뭐예요? 아까 말한 인공지능 윤리, 이 부분이 규정이 안 돼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고, 또 인공지능의 경우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게 딥페이크, 인공지능이 인간을 속이게 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걸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공지능의 철학은 이제 과학의 영역에서 그래서 철학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또 우리가 분석적 형이상학이라 그래서 어떤 형이상학적인 물음들 있죠. 시간이라든지 특히 중요한 가능세계, 우리 동일성의 문제라든지 자유의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올해 EBS 지문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연계 가능성을 눈여겨봐야 될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 개인적으로는 보는 게 이 21세기 철학 관련된 게, 첫 번째는 그 메타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문에서 그는 무어의 직관주의 윤리와 에이어의 그 윤리적 정서주의라 그러는데, 정서주의 윤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하나 더, 이게 이제 헤어의 규정주의 윤리라든지 또 자연주의 윤리라고 있어요. 이거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런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 윤리하고 관련된 지문이 나왔던데, 형법의 행위 능력과 책임 능력, 그 인공지능 기계가 인간처럼 자연인처럼 행위 능력,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권리가 주체가 돼야 행위 능력과 책임 능력을,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민법상에 보면은 그 자연인, 즉 인간은 헌법에서 부여한 인간 존엄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 주체로서 어떤 행위 능력을 갖고 또 책임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인이 아닌 경우에도 그 권리 주체로서 행위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법인들이 있죠. 사단법인이라든지 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민법상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했으니까. 그럼 인공지능 같은 기계 같은 경우도 그죠? 기계를 법인에 준 유사한 개념으로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어떤 권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때 인간의 개념으로 적용을 할 것이냐, 인격의 개념으로 적용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돼요. 이 부분을 또 제가 따로 작성해 놓은 글이 있죠. 그 부분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당연히 인공지능은 권리 주체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인격의 개념으로 보면 법인, 그래야 법인에 준용한다고 보면 권리 주체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행위 능력과 책임 능력을 따질 수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것도 연계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세 번째는 지금 설명할 대넷의 지향계 이론. 그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대상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대넷은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지향성을 지향적 태세라고 해요. 지향적 입장이라기도 하고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참고로 데넷이란 철학자, 어떤 글을, 철학적인 내용을 읽을 때 그 철학자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따져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은 그 내용을
그 분이 펼치는 사상을 알 수 있으니까. 베넷은 미국의 분석 철학자예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진화론 중심 연구를 진행하는 분석 철학자라고. 길버트 라일이라고 내가 많이 들었는데 이 영국의 분석 철학자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많이 했고 지금은 미국 터프치 대학이라고 작지만 굉장히 강한 대학이 있어요. 거기 철학과 교수이고 인지과학연구센터의 책임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심리철학, 인지과학, 인공지능 철학과 관련해 가지고 유물론적이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인공지능 부분에서는 대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철학자가 지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향성 개념이 무엇이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다른 개념들, 예를 들면은 브루노 라투르의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라고 ANT라고 그래요. 이거하고 또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연계에서 또 출제될 가능성도 되게 높고, 또 심리 철학의 아까 지향 의식에 관한 부분이 둘로 갈릴 수가 있는데 지향적 의식과 현상적 의식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연계해서 출제가 있을 수가. 아무튼 연계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되게 어려워요. 이런 내용일수록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을 앞둔 학생들한테는 지금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할 텐데, 나머지 내년, 후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21세기 철학에 대해서 그 핵심 개념들을 잘 공부해야 되고, 또 관련한 사고 실험들을 눈여겨봐야 돼요. 잘 읽어보고.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 출제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